라이트월드 측에 노아의 방주 건립과 투자자 모집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일반 도시락 업체보다 나트륨 함량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한 펜션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30대 여성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여 전 발생한 의붓 아들 사망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지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주 미분양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의 원인이 특정 면적의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택 수요 욕구 반영보단 관행대로 특정 면적대를 편중 분양한 결과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충주 무술공원의 라이트월드가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벌인다고 합니다. 충주시가 노아의 방주 사업을 사실상 불허해서인데 대놓고 말은 못해도 충주시는 정말 후회 막급일 겁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300억 원 규모의 노아의 방주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교 편향적 연구 시설물은 공공용지 활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업체 측이 제시한 기부 체납 방식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받은 재산에는 연구원 청물이 안 되고 그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부 체납이라는 규정이 있어도 노아의 방주 사업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 수백 명이 참가한 투자 설명회까지 연 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기존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업시설의 재임대 등 불법으로 임대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 또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라이트월드의 정리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라이트월드 관련 투자자 모집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6살 고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2달여 전 청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씨의 의붓 아들 사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연관 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고모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가장 큰 의문인 살해 동기에 대해 고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고 씨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은 지난 3월 청주에서 발생한 고 씨의 4살 된 의붓 아들 사망 사건입니다. 당시 고 씨는 이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아이 몸에서도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온 부검 결과에서도 외부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질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제주에서 일어난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동기는 물론 의붓 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진 주요 원인이 특정 면적대의 편중 분양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택 수요 욕구를 헤아리지 않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다 보니 수요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모두 14,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이릅니다. 청주 미분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460세대 공급에 미분양은 14개에 불과한데 60에서 85제곱미터는 12,000여 세대 공급에 미분양률이 13.6%로 청주 전체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택 수요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대로 특정 면적대를 편중 분양한 결과입니다. 조금 이제 큰 평수를 생각을 해서 이제 자녀도 커가지면 또 이제 큰 방을 또 이제 갖기를 원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좀 넓은 공간, 그런 부분도 있고. 주택 공급의 불균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주 미분양 문제가 장기간 부각되면서 거래는 위축되고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중대형이 필요한 수요자는 분양권을 사는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선호 계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중대형이라든가 아니면 또 좀 아주 작은 평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또 치밀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택 시장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생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는데 WHO의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편식 도시락입니다. 여러 가지 반찬도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대학생이나 자취생 등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먹는데 아무래도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7-8천 원대 가격대에 먹게 되면은 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섞여 있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도시락과 도시락 전문 업체 63개 제품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1334mg으로 일반 도시락 업체보다 1.6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67%에 달하는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단 한 끼 식사로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20-30대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이어지면 각종 성인병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짠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적으로 아까 비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간편식 도시락. 하지만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청주에 올 들어 두 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발령 당시 오존 농도는 0.133ppm으로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오존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 관련 퇴직 공무원과 임업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충북이무회가 청주시의 구룡공원 일부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 매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무회는 공원 민간 개발로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의 녹지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공원에만 혈세를 쓰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간 개발을 할 수 없는 공원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항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했는데 충청북도가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의미가 남다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투자 금액만 20조.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역량과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기대합니다. SK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민선 6기 들어 투자 유치 금액은 43조 7천억 원. 이를 통해 충청북도는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경제 지표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가 평가한 2019 일자리 정책 추진 부문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한 충청북도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우수상인 장관상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감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강우축의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희망이나 기대 이런 것이 충북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전남 지사 시절인 지난 2016년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고 1년 만에 국무총리로 발탁됐습니다. 삼선 광역단체장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정책 추진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오늘 충주공고, 증평공고와 산학 맞춤반 교육훈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 수료 후 현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교육 훈련으로 졸업 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첫 위탁 교육을 한 뒤 향후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청주 가경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현지구에 가칭 서현 2초를 신설하고 가경초 학생 281명을 인근 경산초와 개신초, 서현 2초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을 위해 가경초가 희생당하는 꼴이라며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충북교육청이 법의 노조인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어 학교 현장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많은 교원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의 정책 요구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총과의 합의서 이행실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